보호 접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접지하죠. 근데 이 접지라는 개념은 사실은 누전보다도 더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오늘 이 접지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지의 접자는 붙일 접자입니다. 터치라는 겁니다. 터치. 땅짓자죠. 땅에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전기가 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번개가 치고 있죠. 번개가 이렇게 피뢰침으로 쳐서 피뢰침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통해서 땅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피뢰침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낙뢰가 전기죠. 번개가. 이 번개가 피뢰침으로 떨어져서 이 피뢰침에서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통해서 땅 밑으로 묻어난 이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 이게 피뢰접지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접지입니다. 접지는 누전된 전기를 안전하게 땅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입니다. 누전 전류는 땅으로 흐른다 그랬죠. 누전 전류가 전이가 낮은 곳 땅으로 흐른다 그랬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Earth Leakage Breaker라 그럽니다. Earth. 땅으로 새는 것을 막는 차단기라고 Earth Leakage Breaker라 그러죠. 그리고 이 그림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놓은 의미가. 이게 전기 회로죠. 나가는 전기, 들어오는 전기입니다. 누전 차단기는 양쪽에 걸려있죠. 나가는 전선, 들어오는 전선 양쪽에 걸려있죠. 배선용 차단기는 한 선에만 걸려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누전 차단기는 나가는 전기하고 들어오는 전기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차이가 날 때 잘라주는 기능이 있고, 배선용 차단기는 이 배선용 차단기가 흘릴 수 있는 전격이 이만큼밖에 안 되면은, 이렇게 많은 전류가 흘러와도 이만큼만 흘린다는 거예요. 이 이상 흘러가려고 그러면 차단해버린다는 겁니다. 과전류 제한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누전된 전기는 전이가 낮은 곳 땅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기 에너지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전기 에너지의 근원은 양성자와 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게 원자의 모양입니다. 원자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물질을 쪼개 들어가 보면은 원자가 나옵니다. 그 원자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원자 핵에는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고요. 이 노란 공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가 있습니다. 이 양성자 숫자하고 똑같은 숫자의 전자가 이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거의 빛의 속도로. 우리 태양 주변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 이렇게 돌고 있죠. 그 돌고 있는 그 모양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핵에 있는 이 플러스 전기 숫자하고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의 마이너스 전기 숫자하고 똑같죠. 그래서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하고 숫자가 똑같아서 전기적인 중성 상태입니다. 평상시에 정상적인 원자는, 자연적인 원자는. 그런데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원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원자번호 3번입니다. 원자번호 3번은 양성자 3개, 전자가 3개인 원소가 원자번호 3번입니다. 리튬이죠, 리튬. 근데 원자 번호라는 거는 저 양성자 숫자 이퀄 전자 숫자, 그게 원자 번호입니다. 하나가 뭐죠? 수소죠. 양성자 1개, 전자 1개. 2개가 헬륨입니다. 양성자 2개, 전자 2개. 3개가 리튬이죠. 양성자 3개, 전자 3개. 4개가 베릴륨입니다. 베릴륨. 4개입니다.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렇게 자연계의 원자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맨 바깥에 있는 전자가,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서로 잡아당기고 있던 전자가, 맨 바깥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거리가 머니까 구속력이 약하니까 떨어져 나간 겁니다.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죠. 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느냐? 플러스 전기는 3개인데 이 원자가 마이너스 전기는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자가 플러스 전기를 띠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떨어져 나온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전기 분리 상태입니다. 분리 상태. 저 힘에서, 저 끌어당기는 힘에서 전기 에너지의 원형이 나오는 겁니다. 저 에너지를 모아서 쓰는 게 전기 에너지입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는 지구의 전기를 분리했다가 결합되는 그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전기 에너지의 원형이 번개입니다. 번개. 번개 전자를 전기의 전자로 쓰죠. 그래서 번개가 치고 있는데요. 저 번개가 어떻게 치는 거냐? 구름에서 땅으로 번개가 치죠. 어떻게 구름이 올라갑니까? 구름은
지표면에 있는 물이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모여 있는 게 구름이죠. 하늘로 이 수증기가 올라갈 때 지구에 있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중에서 한 종류의 전기만 가지고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이 그걸 표현해 놓은 겁니다. 플러스 전기, 까만 공이 플러스 전기고 빨간 공이 마이너스 전기입니다. 근데 구름이 올라가면서 이 마이너스 전기만 가지고 올라가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쌓이고 쌓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가 쌓이고 쌓입니다. 쌓였다가 이 공기는 원래 전기가 안 흐르는 강력한 부도체입니다. 근데 공기를 뚫고 흐를 수 있을 만큼 힘이 축적이 되면은 그냥 번쩍하고 방전해버리는 거예요. 공기를 뚫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전자가 분리되어 있던 전기가 내려와서 자기 짝하고 합쳐지는 겁니다. 그게 번개입니다. 번개. 누전 전기가 땅으로 흐르는 이유입니다. 왜냐? 우리가 쓰는 모든 전기는 땅에서 나온 겁니다. 지구에서. 지구에 있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를 했다가 다시 합쳐지는 이 힘을 쓰는 게 우리가 쓰는 전기 에너지의 본질이기 때문에 누전된 전기는 자기 고향인 땅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구름에 이렇게 전기가 분리되어 있을 때 아무리 많은 전기가 분리되어 있어도 그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표가 안 납니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 공기를 뚫고 흐르기 시작할 때, 번쩍하고 이렇게 흐르기 시작할 때, 그때 힘을 발휘합니다. 전기는 흐르면서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흐르면서. 여기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번개가 이렇게 치고 있죠. 구름에서 땅으로 번개가 칩니다. 여기 비례침을 세워놨죠. 비례침이 가장 높은 데 세워놓습니다. 집 위에. 높은 데 세워놓고 이 비례침에서 전선을 연결해서 땅으로 이렇게 묻어놨습니다.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번개가 칠 때는 자기가 가장 빨리 쉽게 흐를 수 있는 길로 흐릅니다. 전기는. 누전된 전기는 가장 쉬운 경로를 통해서 원래 고향인 지구로 돌아갑니다. 번개도 누전 전기거든요. 누전된 전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쪽으로 흘러라고 우리가 의도한 회로를, 전기 회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 맘대로 흐르는 천방지축으로 흐르는 전류가 누전 전류입니다. 이 번개 우리가 통제를 못하죠. 천방지축으로 아무데로나 흐릅니다. 그래서 누전 전기입니다. 누전 전기. 이 전기가 이 집에 번개가 떨어져서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 집 안에 있는 사람이 감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비례침을 맨 높은 데 세워놓으면은 이 번개는 비례침까지 가장 빨리 와서 이쪽으로 가장 쉽게 흐를 수 있습니다. 땅 밑으로. 그러니까 비례침에 떨어져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비례침이 낙뢰를 피하는 침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수레침입니다. 수레침. 낙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자기 주변에 있는 걸 보호해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게 비례침입니다. 그래서 이 누전된 거를 전기기술자들은 지락이라고 그러는데, 지락. 땅으로 떨어진다고 지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ELB라고 그러죠. ELB. ELB가 이거 어스 리케이지 브레이크라고 그랬죠. 어스가 지구 아닙니까? 지구로 새는 것을 차단하는 차단기가 누전 차단기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게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물레방아가 도는 게 어떻게 돌죠? 여기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돕니다. 근데 위에 있는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여기 밑에 내려와 있는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똑같습니다. 물의 양이나 성분이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이걸 돌리느냐? 위에 있는 물이 지구의 그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 위치 에너지가 흘러내리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죠. 물이 흐르는 운동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운동 에너지가 물레방아를 돌려서 이 축을 돌려서 방아를 찢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레방아는 물이 흐르는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힘의 근원은 물의 높이차죠. 그 높이차를 수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전기는 뭐냐? 전기는 전기가 흐르는 힘을 쓰는 겁니다. 전기가 흐르는 힘을. 그 힘의 근원은 전기의 전압차죠.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하고 얼마나 많이 분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압이 더 세지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흐르는 힘을 쓰는 겁니다. 그 전기의 전압차는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명심하셔야 될 게, 한 번 더 리뷰를 하셔야 될 게, 흐를 때 힘이 나옵니다. 여기 물레방아 위에 있는 물을 댐을 쌓아가지고 아무리 많이 가둬놔도 가둬놓은 상태에서는 이 운동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흐르기 시작할 때 운동에너지가 나오죠. 힘이 나오죠. 전기도 구름에 아무리 많이 분리되어 있어도 힘이 안 나옵니다. 분리되는 줄 모릅니다. 근데 번쩍하고 번개가 치면서 흐르기 시작할 때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게 전기입니다. 자, 번개가
하늘로 올라갔던 그 전기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 실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에 충전된 전하가 지구로 복귀하는 장면입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찍은 겁니다. 구름의 전기가 피뢰침에 맞아서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구름에 분리되어 있던 그 전기가 가장 빠르고 쉬운 경로로 와서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땅으로 들어가서 지구로 땅으로 복귀해서 자기 짝재하고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합쳐져서 자연 상태로, 중성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게 전기 에너지의 원형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실제적인 그 접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철근 절곡기죠. 철근 절곡기. 공사 현장에 가면 많이 쓰는 철근 절곡기죠. 철근 절곡기에 여기 외함에 접지를 해놨습니다. 접지를 해서 이렇게 가져가서 스라브에서 올라온 이 철근에 붙여놨습니다. 정기적으로. 이게 접지입니다. 이게 접지.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느냐. 정상적으로 철근 절곡기를 쓸 때는 이쪽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가서 철근 절곡기 안에 모터를 돌려서 구동을 하고 흘러나가겠죠. 그런데 누전이 되면은 여기 흘러 들어온 전기가 어딘가 피복에 까져서 이쪽으로 흘러나옵니다. 철근 절곡기 프레임, 이 철근 절곡기 바깥 껍데기로 흘러나옵니다. 철제 스틸 껍데기로. 그러면 여기에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접지가 되어 있으면 누전된 전기 어디로 간다 그랬죠? 이 땅으로 간다 그랬죠. 이 일이 따라가서 이 땅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때 이 작업자가 손을 여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면서. 그럼 이 작업자가 감전될 수 있죠. 작업자 몸으로도 전기가 흘러서 감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쪽 접지 쪽으로 흘러가는 게 훨씬 더 전기가 흐르기 쉬운 길입니다. 이 접지는 100옴 이하로 합니다. 100옴 이하로. 보접지 기준이 100옴 이하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기는 가장 흐르기 쉬운 데로 간다 그랬죠. 사람 우리 몸의 전체 저항이 한 5,000옴 정도 됩니다. 손에서부터 피부, 몸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신발까지 이렇게 해서 땅에 닿는 그 사이의 저항이 5,000옴 정도 됩니다. 사람은 5,000옴이고 이 접지, 보접지가 되어 있는 그 접지는 저항이 100옴이니까 100옴이 전기가 훨씬 자기가 흐르기 쉬운 길이죠. 그래서 100옴 쪽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접지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교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철근 절곡기입니다. 철근 절곡기. 철근 절곡기가 정상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전기가 흘러 들어가서 모터를 돌려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이 모터가 돌면서 철근 절곡기 가공을 하죠. 그런데 어딘가 안에 피복이 까져가지고 전기가 누전이 됐습니다. 누전이 돼서 이 프레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흘러나온 전기가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간다 그랬죠. 누전된 전기는. 이게 접지를 해놨습니다. 접지선을 물려서 이렇게 땅 밑에 접지봉을 박아놨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흘러가는 길이 하나 나오죠. 누전된 전기가 땅으로 흘러가는 길이. 그 다음에 작업자가 이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작업자 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또 땅으로 가는 길이 하나 나오죠. 이걸 회로로 그린 게 이겁니다. 보접지로 가는 거는 지금 접지장 100옴입니다. 100옴. 그리고 인체 저항은 5,000옴 정도 된다 그랬죠. 5,000하고 100옴하고 두 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누전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전 전류가 1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A. 1A는 어느 정도 전류인가 하면은 현장에 작업용 투광기 켜죠. 작업등. 그거 하나 키면 1A 정도 먹습니다. 그렇게 큰 전기는 아닙니다. 그 1A를 단위를 바꾸면 1000mA가 되죠. 1000mA가 누전됐을 때 사람한테로도 흐릅니다. 사람도 이게 전기가 흐르는 도선이 그 회로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1000mA가 분리가 돼서 그럽니다. 분류가 돼서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사람한테로 흐르는 거는 19mA 정도 흐릅니다. 접지 쪽으로 흐르는 거는 981mA가 흐릅니다. 1000mA가 대부분 접지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접지가 자기가 훨씬 흐르기 쉬운 길이거든요. 전기가. 그래서 이 사람은 19mA에 감전되는 겁니다. 사람이 19mA에 감전되면요, 찌릿찌릿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손을 뗍니다. 그리고 이거 왜 이렇지 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안전관리자나 전기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어딘가 전선 피복이 까져 있는 게 이제 발견이 되겠죠. 그럼 그 부분에 절연 테이핑을 해서 조치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하면은 이 작업자 그냥 그대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철근 절곡기는 접지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1000mA 누전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1000mA 그대로 감전되어 버립니다. 이 사람 몸으로 다 흘러버립니다. 사람은요, 30mA에 감전돼서 0.03초가 경과하면은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mA는 엄청난 전기입니다. 사람 감전 전류로는.
1000mAh가 이 사람한테 흘러서 감전됐을 때 저 사람은 비명소리도 못 내고 적사해버립니다. 이 두 경우가 같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접지를 해놓으니까 이 사람 안전했는데 접지를 안 해놓고 이 사람 적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접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접지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릴 수 있으니까 보호접지 부적절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압살수기죠. 고압살수기. 고압살수기의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를 카바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 전원선이 두 개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모타로 간 선이 이제 연결되고 이게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게 누르면서 이 양쪽이 접촉이 돼가지고 이제 구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압살수기가 이 코드입니다. 코드가 이게 접지선이 있는 거죠. 접지극이 있는 접지극 부치 플러그죠. 그러면 전원선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왔는데 이 접지선도 같이 있죠. 이 코드 안에 3선짜리가 있죠. 그 선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잘라버린 거예요. 접지가 안 된 겁니다. 접지가. 이 접지선을 스위치를 거치지 말고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 물려서 접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위에 여기 물리고 여기 물려서 접지를 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불안전합니다. 스위치를 눌러야 접지가 연결되잖아요. 밑에 물리면은. 위에 여기는 전기가 살아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든 안 누르든. 그래서 여기서 누전될 수 있죠. 누전돼서 이 고압살수기 이 철제 프레임에 전기가 누전돼서 충전이 되어 있을 때 이 고압살수기 쓰는 작업자도 손발이 젖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젖은 손으로 저기를 만지면은 그대로 감전돼 버리죠. 아주 위험한 설비입니다. 고압살수기 이 안전조치 모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원을 받아 쓰는 쪽에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써야 됩니다.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작 스위치 쪽에 전원 연결했죠. 이렇게 전원 연결하면서 터미널 러그 써서 제대로 접속하고 고무 튜브까지 씌워놨습니다. 접지선 들어왔죠. 접지선을 스위치를 안 거치고 바로 바이패스해서 접지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압살수기가 이동을 하지 않고 한 군데 고정해놓고 쓸 땐 여기 접지선을 물려가지고 철제 프레임에다가 접지를 한번 더 잡아줍니다. 이렇게 사중 안전장치를 했을 때 이 고압살수기는 아주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 접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서 분전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분전반입니다. 이 분전반에 접지가 되어 있죠. 이 접지가 올라와서 여기 바깥에 있는 콘센트 접지극에 접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작업 닐선 연결해서 쓰죠. 연결해서 쓰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 닐선이 있고 콘센트가 있고 플러그가 있죠. 여기 가는 이 전선 단면입니다. 전선이 세 가닥이 가죠. 두 가닥은 전선이고 한 가닥은 접지선이죠. 이 지금 해머드릴을 쓰고 있는데 해머드릴이 누전이 된 겁니다. 누전이 돼서 이 바깥 껍데기로 전기가 흘러나온 겁니다. 누전 전기가. 그럼 이 누전 전기는 이 사람 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접지를 해놨다는 거는 이 프레임에다가 접지선을 물려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콘센트 접지극에 그 플러그 접지극하고 연결돼서 이쪽으로 와서 닐선 접지로 와서 이 분전반 접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이 접지장이 외돔이라고 하죠. 이 배곰입니다. 배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는 5,000옴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일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일이. 사람 쪽으로 흘러가도 아주 미미한 전류가 흘러가니까 저 사람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도구 접지 테스트 할 때, 공도구 검사할 때, 이 공도구 껍데기하고 여기 플러그 접지극하고 테스터로 찍어가지고 두 개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는 게, 그래서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고압살수기입니다. 고압살수기 코드입니다, 이게. 고압살수기 플러그입니다. 콘센트입니다. 여기에 접지극이죠. 접지극 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나 있죠. 새카맣게 다 있습니다. 누전된 겁니다, 누전. 고압살수기를 쓰다가 누전이 됐는데 접지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흘러가면서 누전 차단기를 동작시켜가지고 트립이 됐습니다. 이게 접지가 안 돼 있었으면은 고압살수기 쓰는 사람을 잡는 일이었어요. 한 사람 생명을 구한 겁니다. 접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감전 사망할 사고를 막아준 겁니다. 그래서 접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중펌프 한번 보겠습니다. 수중펌프 현장에서 어떤 몰탈 작업할 때 이런 수조의 수중펌프를 많이 쓰죠. 그리고 배수용으로 수중펌프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수중펌프는 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전이 될 때 이 전체 연결되어 있는 그 물에 다 전기가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접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수중펌프 코드가 지금 접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플러그 자체가 접지형이 아니고 비접지형입니다. 이 수중펌프 누전됐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 물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위에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콘센트 플러그 보호 접지를 반드시 접속하고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접지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공도구를 많이 씁니다. 이런 공도구를 요즘에. 이게 뭐가 다르냐, 예전 거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 이 껍데기 후레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런 전동 공도구를 만들 때 후레임의 강도가 나오려 그러면은 알루미늄 합금이나 주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강도가 나옵니다. 근데 재료가 발달하면서 플라스틱 가지고 그 강도가 나오는 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이게 전기가 안 흐르죠, 이 플라스틱 껍데기는. 그래서 여기 라벨을 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두 개가 이중으로 쳐져 있습니다. 이게 이중절연 마커입니다. 이중절연 마커. 무슨 얘기냐. 이 공도구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전원이 들어가 있는 이 전원 회로가 피복이 좀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복이 잘 안 까지도록. 그 다음에 바깥에 껍데기를 또 플라스틱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절연을 해놓은 거예요. 아주 견고하게. 그래서 이런 공도구는 접지 안 해도 됩니다. 플러그 자체가 접지극이 없는 플러그죠. 비접지식 플러그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도구는 이 접지형 플러그를 쓰는 예전 공도구보다 훨씬 더 정기적으로 안전한 겁니다. 이런 공도구를 쓰면 그 전기 공도구 전기 안전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도구인데, 이중절연형 공도구인데 코드가 접지식 이 플러그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 플러그가 손상이 됐을 때 이 플러그를 못 구하니까 이걸 달아놓은 겁니다. 이게 흔히 있으니까. 근데 이 공도구, 이런 공도구를 공도구 점검한다고 여기 테스트 찍고 여기 테스트 찍어가지고 전기 안 통한다고 막 얘기, 못 쓰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접지였고요. 다음은 충전부 보호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